12절 어노테이션 볼게요. 자, 어노테이션은 제가 어떻게 생긴 게 어노테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at 이렇게 붙이고 override 우리 이거 재정의할 때 썼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롬복할 때 데이터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12절에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특히 여러분 나중에 스프링을 배우게 되는데 그 스프링에서 이런 어노테이션 많이 씁니다. 그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노테이션을 사용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 12절은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잘 알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사용만 해도 물론 되죠. 나중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때 이 어노테이션 쓰면 어떤 기능이 나옵니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면 정확하게 그 어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절에서는 어노테이션의 역할과 만드는 방법 이거를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드는 방법 딱 한 번만 나와요. 요거 지나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과정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잘 이해하시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S로 작성되는 요소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컴파일하거나 또는 실행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설정 정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실행을 할 때 쓰는 정보보다는 이제 실행하기 전에 어떤 설정을 할 때 또는 컴파일 할 때 어떤 설정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설정에 대한 정보로서 많이 사용된다. 자, 어노테이션은 다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 번째, 컴파일 시에 어떻게 컴파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빌드 툴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자, 이거 여러분이 롬복에서 했어요. 우리 롬복에서 이거 붙이니까 뭐가 자동으로 생성되던가요? 생성자, getter, setter, 해시코드, equals, 그 다음에 toString 이런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됐죠. 그거예요. 이 빌드 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이클립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이븐이나 나중에 배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최종 산출물로 만드는 그런 툴들이 이제 빌드 툴인데 그런 툴에서 이런 어노테이션을 보고 어떻게 빌드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역할이고 이제 세 번째는 실행 시에 특정 기능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정보 전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이 객체는 어떤 용도로 써야 해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능으로 객체를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전달할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컴파일 시에 사용되는 정보 전달의 대표적인 예는 at override다. 자, 여러분 at override의 역할이 뭐였죠? 내가 재정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재정의를 했는지 누가 체크해? 컴파일러가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붙게 되면 컴파일러가 재정의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안 붙여도 되죠, 사실 이거. 근데 안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재정의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add overrid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역할은 컴파일러가 메소드 재정의 검사를 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 어노테이션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 개발할 때는 거의 이 어노테이션을 안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부트를 사용을 할 때 수많은 어노테이션이 나와요. 그러는 어노테이션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없이는 이제 개발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자바 프로그램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정의하고 또 적용할 거냐.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클래스에 적용할 건지, 필드에 적용할 건지, 생성자에 적용을 할 건지, 메소드에 적용을 할 건지, 이제 그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만들고 이걸 어디다가 적용을 할 건지, 네, 이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어노테이션도 하나의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정의, 선언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버라이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어노테이션을 먼저 선언해야 된다.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자, 어노테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와 유사하다.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인터페이스 선언하는 거와 딱 하나가 틀리죠. 뭐가 틀려요? 인터페이스 키워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at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이름이 뒤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페이스 아닙니다.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의한 어노테이션은 코드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어떻게? at 붙이고, 자, 어노테이션 이름 이렇게 붙이면 된다. 자, 어노테이션은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클래스가 필드를 가질 수 있듯이 어노테이션은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속성은 타입과 이름으로 구성되며 이름 뒤에는 괄호를 붙인다. 자, 이 밑에 코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스트링이 타입이고 그 다음에 prop 1이 자, 속성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괄호가 오죠. 마치 추상 메소드처럼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상 메소드라고 부르지 말고요. 이거를 속성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노테이션은. 자, int 타입의 prop2라고 하는 속성을 정의를 하는데 자, 괄호가 옵니다. 여기도. 자, 디폴트가 1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prop2가 기본적으로 갖는 값이 뭐다? 1이다. 이런 뜻이 알겠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선언하는 꼴이 여러분이 추상 메소드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거를 추상 메소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상 메소드가 되려고 그러면 나중에 재정의에서 여러분이 실행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구형 클래스가. 맞죠? 근데 이거는 구형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노테이션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추상 메소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필드하고 유사하다.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프로비는 값이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이 있다 없다? 1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성의 기본값은 디폴트 키워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성의 값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프로빌의 값은 없는 거고 이거는 프로비의 값이 기본값으로 1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요거를 추상 메소드를 선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at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어노테이션은 코드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노테이션 네임 앞에 at이 붙고 자, 여기 괄호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 프로퍼티가 프로빌, 프로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빌의 값을 내가 이 값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는 값이 없지만 사용을 할 때
prop 1의 값을 이걸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op 2 같은 경우는 기본값 1이 있지만 내가 사용을 할 때는 prop 2에다가 3을 넣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는 prop 2가 언급이 안 됐죠. 그럼 prop 2가 언급이 안 됐으니까 prop 2는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무슨 값을 갖고 있다? 기본값 1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값 1 말고 내가 다른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콤마 찍고 prop 2 equal 여러분 다른 값 이렇게 주면 돼요. 자, annotation은 기본 속성인 value를 다음과 같이 가질 수 있다. 자, annotation은 속성을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기본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 기본 속성의 이름은 value다. 근데 이 value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게 뭐 내가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기본 속성의 이름은 무조건 value입니다. 아예 고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본 속성하고 다른 속성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이 이러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이 갈로 사이에 값만 이렇게 준다. 자, 조금 전에는 어떻게 값을 줬습니까? 속성 이름 이꼴 값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속성 이름이 없죠? 속성 이름이 없으면 이 값은 어떤 속성의 값으로 들어가? value의 속성 값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웹 개발할 때 이런 형태로 쓸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value 값만 줄 때는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나는 다른 속성 값을 같이 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value라는 속성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prop2에 3을 넣고 사용하겠다라고 이것까지 내가 넣고 싶다면 여러분이 value를 생략하고 값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value equal까지 같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어노테이션 사용 코드는 어디에 작성할 수 있습니까? 예요. 이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선언문 앞에 붙일 수가 있다. 우리 선언문이라고 그러면은 뭐 있습니까? 클래스 선언, 필드 선언, 생성자 선언, 메소드 선언, 매개 변수 선언. 그래서 이런 선언문 앞에 어노테이션 사용 코드를 붙일 수 있다. 자, 뒷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코드가 하나 나오죠? 자, add annotation name이 어떤 선언에 붙었습니까? 클래스 선언 위에 붙었죠? 그럼 이는 클래스 선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에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선언 위에 붙었습니까? 필드 선언 위에 붙었죠. 사실 위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옆에서 여러분이 클래스 선언 넣어도 되고 이 옆에 필드 선언 넣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 어노테이션 다음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이 어노테이션 다음에 클래스 선언이 나온다.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은 클래스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어노테이션 다음에 필드가 나온다. 그럼 필드에 적용이 되는 어노테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어노테이션 다음에 생성자가 왔다. 그러면 생성자에 적용이 되는 어노테이션의 이야기고요. 자, 이 어노테이션 다음에 메소드 선언이 왔다. 그럼 메소드에 적용이 되는 어노테이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언에 내가 이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정의를 할 때 이 어노테이션이 어디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요거 보세요. 내가 어노테이션을 선언할 때 이 어노테이션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 자, 그것을 바로 요 위에다가 자, at target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자, 갈로 열고
이제 중괄로 작성해서 이 안에 이 어노테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 위치를 자, 요 열거 상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엘리먼트 타입.점 타입이라고 하는 열거 값이 들어가게 되면 클래스 앞에 어노테이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먼트 타입.점 필드 이렇게 하면은 필드 선언 앞에 이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타입.점 메소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메소드 선언 앞에 이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콤마로 이 세 개가 다 왔다. 그러면은 이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선언 앞에, 필드 선언 앞에, 메소드 선언 앞에 다 적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거 값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타입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노테이션 타입은 어노테이션에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필드는 필드 선언 앞에 적용할 수 있다. 컨스트럭터는 생성자 앞에 적용할 수 있다. 메소드는 메소드 선언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로컬 베리어블은 뭐다? 로컬 변수 또는 매개 변수에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패키지는 패키지 선언에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노테이션을 정의할 때 이 어노테이션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at target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자, 갈로 사이에 자, 이렇게 중갈로 작성해서 붙일 수 있는 곳을 이 열거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앞에, 필드 앞에, 메소드 앞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 대상을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붙을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생성자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노테이션 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유지 정책. 자, 말 그대로 이 어노테이션의 정보가 어디까지 유지를 시킬 것이냐, 컴파일 할 때까지만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이 메모리로 로딩할 때까지만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실행할 때까지도 유지시킬 것이냐. 자, 우리가 이런 어노테이션을 작성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스죠. 그러면 이 소스를 여러분이 컴파일 하죠. 그러면 컴파일하고 나서 이런 어노테이션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럼 어디까지만 이 어노테이션을 유지하는 겁니까? 컴파일 할 때까지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이트 코드 파일에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이트 코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읽어서 메모리로 올리는 작업해야 되지. 어디로? 메소드 영역에. 그걸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지? 로딩이라고 이야기했지. 로딩. 바이트 코드 파일을 메소드 영역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거를 로딩이라고 그랬는데 로딩을 하고 나서 내가 어노테이션 정보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지 정책을 뭐로 가져가야 돼? 로딩되고 나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유지 정책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할 때까지 계속 어노테이션 정보가 남아있어주면 좋겠어. 그 실행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뭐 변수를 선언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객체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죠. 그죠? 그때까지 어노테이션이 남아있으면 좋겠어 하면은 바로 유지 정책을 실행할 때까지 남아라라고 여러분이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표를 보시면 유지 정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스는 뭘까요? 클래스는 뭘까요? 런타임은 뭘까요? 자, 소스는 자, 아까 요거 우리가 작성한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작성한 거. 소스라고 그랬죠. 그지? 소스에만 존재하고 컴파일 되면은 사라진다. 이게 소스 유지 정책이라고 불러요. 클래스는 메모리로 로딩을 하고 나서 어노테이션이 사라지는 유지 정책이에요. 런타임 실행할 때까지 남아있는 정책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컴파일러한테 뭔가 지시하는 어노테이션을 만들고 싶어.
그럼 유지 정책을 뭐로 사용하면 됩니까? source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 컴파일 할 때 너 이렇게 컴파일 해야 돼? 요것만 알려주고 이제 컴파일이 끝나면은 더 이상 그 오노테이션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source 유지 정책을 쓰면 돼. 자, 내가 메모리로 로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로딩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하고 싶어. 그러면 그 어노테이션은 유지 정책을 뭐로 쓰면 돼? 클래스로 쓰면 됩니다. 내가 실행할 때 내가 이 어노테이션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실행할 때 어떤 결과로 뭐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어노테이션의 유지 정책은 런타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노테이션을 정의를 할 때 이 유지 정책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는 코드 위에다가 그래서 리텐션 하고 나서 갈로 열고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런타임. 그러면은 실행할 때까지 어노테이션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이트 코드 파일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노테이션 설정 정보 이용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자, 어노테이션은 사실 실행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노테이션은 실행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설정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어노테이션에 설정한 대로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스프링을 배우게 될 텐데 아직 스프링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스프링 자체가 어노테이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노테이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갖고 있다? 스프링이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노테이션 자체에서 여러분이 실행할 코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제를 한번 해보면 알아요. 어떤 클래스 안에서 어떤 멤버가 있는지 조사하는 거. 리플렉션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이 설정 정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설정 정보를 읽고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리플렉션 기술을 이용을 해야 된답니다. 일단 어디에 어떤 어노테이션이 어떤 값으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패키지 정보,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드 이름, 필드 타입, 그 다음에 생성자, 메소드 이런 거 다 알아냈죠. 그죠? 마찬가지로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뭘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필드에 어떤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필드 객체를 통해서 또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 알 수 있다. 또 생성자도 마찬가지. 생성자도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뭐가 붙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메소드도 마찬가지. 어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지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is annotation present 이거는 뭐냐면 어노테이션이 존재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어노테이션이 여기에 주어지는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면 true, 붙어 있지 않다면 false예요. 자, 그다음 요거는 자, 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다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정한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면 그 지정된 어노테이션 객체를 리턴하지만 적용이 안 돼 있으면 null을 리턴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어노테이션이건 적용만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다 배열로 묶어서 리턴해 다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지정된 어노테이션이 있을 경우 얘는 true, 얘는 그 어노테이션 객체를 리턴하고 없으면 false, 얘는 null을 리턴합니다. 근데 이거는 붙어 있는 어노테이션을 전부 다 배열로 만들어서
이제 어노테이션 객체로 리턴을 하는 거죠. 자, 예제를 볼게요. 자, 다음 예제는 적용 대상을 메소드. 자, 적용 대상을 메소드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 메소드 선언에만 붙일 수 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유지 정책을 런타임으로 했다? 그럼 실행할 때까지 어노테이션 정보를 남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분선에 대한 설정 정보. 그래서 구분선을 뭔가 출력하는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린트 어노테이션을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코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어노테이션의 이름이 뭡니까? 프린트 어노테이션 맞습니까? 자, 이 어노테이션의 적용 대상은 어디입니까? 메소드죠. 메소드 선언 위에 이 어노테이션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노테이션은 어디까지 유지가 된다? 실행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행할 때 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써야 되니까. 자, 여기에 속성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디폴트 속성인 밸류가 있고 이 밸류의 기본값이 뭡니까? 대시죠. 그러면 구분선이 기본적으로 대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넘버라는 속성의 기본값이 얼마다? 15다. 그럼 이 대시의 개수가 몇 개? 15개가 출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선을 출력해라고 하는 코드가 여기 없죠? 그냥 선의 종류가 대시고 선의 이 대시의 개수가 15개야.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서비스.java라고 하는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금방 내가 정의한 프린트 어노테이션을 적용하고 싶어.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다? 메소드 선언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 앞에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필드 앞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메소드 선언 앞에만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메소드 1을 여러분이 호출할 때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근데 사실 이것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프린트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선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모양으로? 대시가 15개 들어가는 선으로.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소드 2를 호출할 때 이것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자, add print annotation 구분선을 출력을 하는데 구분선의 모양은 별이다. 그럼 이 별이 어떤 속성값으로 들어가죠? value 속성값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메소드 3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것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구분선도 출력이 되도록 add print annotation이 들어갔고 구분선의 모양은 샵으로 출력하는데 샵이 몇 개? 20개.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제 서비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을 호출을 할 텐데 이것만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메소드에 어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리플렉션으로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에 맞게끔 구분선까지도 출력하게끔 여기서 해야 한다. 요거만 여러분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어노테이션이 의미하는 대로 기능까지 여기서 여러분이 작성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선 꺼놓은 데까지가 뭡니까? 클래스 객체 얻는 거죠. 어떤 클래스 객체 얻습니까? 서비스 클래스 객체 얻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 객체를 왜 얻어요? 리플렉션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때 get declare 메소드 이거 연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이 메소드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3개 있죠? 그럼 이 배열 안에는 항목수가 몇 개? 3개. 3개. 메소드 객체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됐습니까? 그러면 이 포문이 3번 돌겠네요.
자, 3번 돌면서 각각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메소드에 get annotation 하고 나서 갈로 왔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 메소드에 이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느냐, 있다면 print annotation 객체를 리턴하고, 만약에 없다면 뭘 리턴한다고 그랬습니까? null을 리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메소드 맞죠? 그래서 이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으면 이 annotation 객체가 리턴되고, 이 annotation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뭘 리턴한다? null을 리턴한다 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 annotation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 annotation 객체가 리턴되고, 없다면 null이 리턴된다. 근데 지금 이 메소드는 print annotation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annotation 이거에 대한 print annotation에 대한 객체가 리턴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nnotation 안에 있는 정보가 뭐지? 선의 모양이 뭐지? 대시. 개수가 몇 개? 15개.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선을 그어주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자. print line, 갈로 열고 print annotation을 넣어주면 이 print annotation의 정보를 이용해서 print line 메소드가 선을 그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print lin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print annotation을 매개값으로 받고, 자, 제일 먼저 null이 아닌지를 검사를 먼저 해요. null이면 그을 수 있는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null이 아닐 경우에만 선을 그어주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선을 몇 개를 가지고 선을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호로 선을 만들어주느냐. 몇 개를 넣어서 선으로 만들어줄 거냐. 이 넘버 속성의 값을 읽어요. 근데 기본이 15죠, 그죠? 그럼 이 15가 들어갈 거고. 자, 포문이 바로 이 넘버만큼 반복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어노테이션의 밸류 속성값 읽는 거죠. 그럼 밸류 속성값이 디폴트가 뭡니까? 대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시가 여기에 들어와서 결국 대시를 여러분이 몇 번 출력하는 거야? 이 포문 반복 횟수만큼 출력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대시가 이런 몇 개까지? 이런 대시가 몇 개까지? 15개. 여러분 여기 ln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쭉 15개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출력하고 나면은 개행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 라인에서 구분선을 먼저 출력을 하고 나서 이제 요거를 내가 실행하고 싶다. 요거 여러분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자, 리플렉션을 통해서 얻은 메소드를 인보크하면 됩니다. 인보크. 인보크는 호출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메소드가 무슨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입니까? 객체가 있어야 실행되는 메소드 맞습니까? 그래서 객체 하나를 넣어줍니다. 이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통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선이 들어가고 요 내용이 여기 출력되어져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두 번째 메소드예요. 두 번째 메소드는 포문이 두 번째 돌아갈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메소드에 get annotation, print annotation 하니까 역시 얘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그 객체를 얻어내고 그러면 조금 전과 달라지는 점이 뭐지? 어디가 달라지지? 자, 여기에 밸류 값이 대시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별로 바뀌는 거지. 그럼 여기 별로 쫙 출력이 되고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출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문이 마지막으로 반복할 때 이제 이 메소드가 이거죠. 그러면 이 메소드하고 여러분 이전 메소드의 차이점은 밸류 속성이 샵이고 넘버가 20이지. 그러면 이 넘버의 값이 20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샵이 20개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 출력 내용이 여기 출력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선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 메소드의 내용 출력하고 또 한 번 구분선을 한 번 더 출력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아스타, 아스타, 아스타 이런 식으로 출력이 쭉 되고 얘가 출력이 되고 또 아스타, 아스타, 아스타가 출력이 된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사이에 실제 매수도 실행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거 사이에 실제 매수도 실행 내용이 들어가고 이거 사이에 실제로 매수도 실행 내용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이 순서상으로 보면은 실행 내용 1 다음에 실행 내용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get declare 메소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여러분 이 순서대로 이 메소드 객체를 배열로 만들지 않고요. 이 순서와는 상관없이 자, 배열 객체로 만들기 때문에 요게 0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객체, 요게 1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객체, 이게 2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객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2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객체, 요게 1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객체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출력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메소드를 찾을 때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순서 없이 이렇게 메소드 객체로 배열로 들어간다. 자, 이제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 확인 문제는 여러분 12장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제 학습했는지 이제 체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학습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